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팟쌈TV와 함께하는 오늘 분석에서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 바로 약세장 막바지 진입에 대한 시그널을 확인해 볼 거고요. 이어서 미래 금융의 판도를 바꿀 거대한 메가 트렌드, RWA 실물 자산 토큰화의 미래까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복잡한 시장에서 길을 찾아줄 확실한 나침반,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 다들 이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이 지독한 암호화폐 겨울 도대체 끝나긴 하는 걸까? 진짜 지난 몇 달간 매서운 추위를 맨몸으로 견뎌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분석 자료들을 보면요, 마침내 그 해답의 윤곽이 꽤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다루는 약세장의 종말부터 빠르게 들어가 보죠. 솔직히 올 상반기 내내 시장 흐름 정말 무거웠습니다. 거리적인 유동성 긴축에다가 채굴자들의 막대한 매도 폭탄까지 정말 뼈아픈 악재들이 쏟아졌죠. 근데 자료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강한 하방 압력들이 이제는 시장에서 거의 다 소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짓누르던 악재들이 거친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훨씬 더 건설적인 흐름을 보일 거라는 전망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그 길고 길었던 약세장에 진짜 막바지에 서 있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그래서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데? 잖아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전략적 시계열은 딱 1년입니다. 지금 당장 조급해할 필요 없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자산들을 분할 매수, 즉 DCA 방식으로 꾸준히 모아간다면 어떨까요? 1년 뒤에는 지금 여러분이 발휘한 인내심이 엄청난 성과로 돌아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회 창출 구간이라고 이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파트, 거시경제와 필수 자산 이야기로 시야를 좀 넓혀보겠습니다. 이건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작용 같은 건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 부채랑 재정 적자가 정말 유례없는 수준이잖아요. 이런 엄청난 압박 속에서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결국 하나뿐입니다. 네, 바로 유동성 확장, 즉 돈을 더 찍어내는 거죠. 시중에 돈이 계속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갑에 쥐고 있는 현금, 이 법정 화폐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거시경제의 거대한 톱니바퀴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이 자료에서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출구입니다. 화폐 가치가 속절없이 녹아내리는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우리 자산을 방어해줄 필수적인 탈출구, 즉 도피처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제 현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크립토는 단순한 투기판이 아니에요. 기존 경제 시스템의 균열에 대항하는 완벽한 방어 수단이자 필수 자산으로 자리 잡은 셈이죠. 자, 이제 당장의 거시적 흐름을 넘어 장기적인 기술의 미래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파트, 바로 새로운 메가 트렌드인 RWA입니다. RWA, 실물 자산 토큰화. 용어가 좀 거창해 보일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보는 부동산, 채권, 미술품 같은 물리적이고 전통적인 금융자산들을 블록체인 온체인상으로 가져와서 토큰으로 만드는 겁니다. 현실에 그 거대한 가치들을 디지털 세계의 장부로 고스란히 옮겨오는 말 그대로 혁명적인 과정인 거죠. 사실 기존 디파이 생태계에 수익률은 좋았지만 엄청난 변동성 때문에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시장 주기도 너무 심하게 탔고요. 근데 여기에 RWA가 도입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실 세계에 탄탄하고 실제적인 자산이 딱 버텨주니까 변동성은 눈에 띄게 완화되고 온체인 위에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견고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설이냐? 절대 아니죠. 네 번째 파트, 이 자산 토큰화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생생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에서는 이 RWA 비즈니스를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나누고 있어요. 첫째는 하이퍼리퀴드처럼 유저들이 이 새로운 자산 생태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통로 역할의 앱들입니다. 둘째는 피규어나 메이플 파이낸스처럼 전통금융의 블록체인 기술을 싹 결합해서 쓸데없는 비용은 줄이고 마진은 획기적으로 높이는 비즈니스 모델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아예 전통금융의 인프라 자체를 블록체인 온체인 프로토콜로 완벽하게 대체해버리는 시도들까지. 이 세 가지 움직임이 뭉쳐서 RWA라는 상상을 거대한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 규제 명확성과 미래에 대해 짚어보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정치권을 보면 이른바 클래리티 액트, 즉
규제 명확성 법안 처리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단기적인 노이즈가 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이런 단기적인 지연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장기적 흐름입니다. 행정부가 어떻게 바뀌던 간에 월스트리트의 그 거대한 기관 자금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려면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 구축은 필수입니다. 이건 누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라 결국 갈 수밖에 없는 시대의 거대한 파도라는 점을 우리는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자, 오늘 팟썸TV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머지않아 명확한 규제의 길이 열리고 거대 기관들의 자본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어올 때 과연 수백 년을 이어져 온 전통 금융은 이 블록체인과 RWA라는 혁명에 적응하며 살아남게 될까요? 아니면 그 자리를 완전히 내어주고 대체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까요? 약세장의 끝자락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핵심 자료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쏟아지는 가격 변동이라는 노이즈는 싹 다 걷어내고 시장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팟썸TV 단독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나타난 상승세,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역학관계를 낱낱이 해부해 볼 텐데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조만간 들이닥칠 거대한 변동성의 전조까지 철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도발적인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비트코인, 지금 진짜 강세장 맞나요? 주류 매체들 헤드라인만 보면 당장이라도 엄청난 랠리가 시작될 것 같죠? 최근 반등 보면서 이미 축배를 드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빨간불만 믿고 안심하기엔 시장 내부 데이터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진짜 새로운 자본이 밀려오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착시 현상일까요? 그럼 첫 번째 주제, 이 비트코인 랠리의 진짜 이유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죠. 맹목적인 강세론의 환상을 좀 깨보겠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 복기해보면 참 재밌어요. 주가지수 빠질 때도 AI 관련 기술주나 금, 은 같은 귀금속들은 정말 펄펄 날았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솔직히 계속 뒤처져 있었단 말이죠. 다른 메이저 자산들 다 치고 나갈 때 혼자 비실대동 비트코인이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급반등을 한 겁니다. 도대체 뭐가 비트코인 멱살을 잡고 끌어올렸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 8%라는 숫자에 있습니다. 금요일 이후로 코인 기준 미결제 약정 잔고가 가격 상승과 함께 무려 8%나 쑥 빠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진짜 매수세가 들어와서, 즉 살 사람이 많아서 오른 유기적인 랠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락에 베팅했던 숏포지션들이 기계적으로 청산되면서 억지로 가격을 밀어올린 아주 전형적인 숏 커버링이라는 결정적 증거인 거죠. 레버리지 데이터 좀 더 파고 들어볼까요? 영구 선물 미결제 약정 잔고가 금요일 저녁까지 엄청나게 급증했습니다. 텔러 기준으로는 6월 초 이후 최고치고요. 데이터에 기록된 바를 그대로 인용하자면 코인 기준으로는 무려 2025년 4분기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엄청난 수치에 도달해 있습니다. 시스템 안에 레버리지가 꽉꽉 차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펀딩 금리는 간신히 소폭 플러스만 유지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기억하시죠? 지난 6월 초, 7월 초에도 딱 이런 숏 커버링 기반의 랠리가 있었습니다. 결말이 어땠나요? 둘 다 잠깐 반짝하다가 매몰차게 하락세로 곤두박질 쳤잖아요. 오늘 반등이 기분 좋긴 하지만 과거 데이터는 이게 단기적인 속임수일 확률이 아직 높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섹션입니다. 폭풍전의 고요, 1% 변동성. 지금 시장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짜 폭풍전의 고요 그 자체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의 가격 상승보다 훨씬 더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이 기형적인 침묵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30일 실현 변동성이 그 긴 역사적 분포를 통틀어서 딱 하위 1% 하일에 박혀 있습니다. 그냥 바닥 중에 바닥, 절대적인 최하단이에요. 유동성 메말랐지, 거래량 없지, 변동성은 1%대로 꽉 눌려 있는데 아까 봤듯이 시스템 안에는 레버리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와, 이거 진짜 기이하면서도 엄청나게 위험한 조합이거든요. 이 말 꼭 기억하십시오. 낮은 실현 변동성은 더 큰 가격 변동이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이건 그냥 흔히 하는 뻔한 소리가 아닙니다. 금융시장의 물리 법칙 같은 거예요. 지금 시장은 말 그대로 꾹꾹 눌러 담은 극도로 압축된 스프링입니다. 짓누르는 힘이 강할수록,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튕겨나갈 때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하겠죠. 거대한 움직임이 문자 그대로 우리 턱 밑까지 다가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억눌린 스프링이 풀릴 때 어떻게 될까요? 역사가 증명하는 30% 법칙을 살펴보죠. 이 스프링이 마침내 팍 하고 풀려날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충격파가 발생할까요? 과거 데이터가 증명하는 숫자는 바로 30%입니다. 역대 사례들을 쫙 돌려보면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하위 1% 수준으로 극도로 쪼그라들었던 시기 직후에는 어김없이 60일 이내에 중앙값 기준으로 무려 30%에 달하는 거대한 가격 스윙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 지루하고 조용한 장세가 당장 2달 안에 위든 아래든 30%짜리 폭발로 돌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절대 오래 하시면 안 되는 데 하나 있어요. 이 30% 폭발이 무조건 위로 쏜다거나 무조건 폭락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팩트는 이 거대한 변동이 과거에 위, 아래, 양방향으로 모두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이제 강세장입니다, 약세장입니다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시장이 어느 쪽이든 미친 듯이 폭발할 장전이 끝났다는 순도 100%의 변동성 경고입니다. 방향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언제 터지는 걸까요? 백악관 회의와 규제 리스크 섹션에서 그 촉매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30%짜리 폭탄의 스위치를 누를 당장의 현실세계 트리거는 뭘까요? 바로 규제의 헤드라인 리스크입니다. 당장 지난주 금요일에 암호화폐 맞춤형 공모제도 제안을 검토하기로 했던 SEC 회의 일정 충돌로 갑자기 연기됐잖아요. 여기서 이미 시장 긴장감이 한번 싹 올라간 상태고요. 이제 시장의 모든 눈은 수요일로 쏠려 있습니다. 수요일에 대통령, 마이크 셀리그 CFTC 의장,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 핵심 거물들이 백악관에서 아주 중대한 회동을 가질 예정이거든요. 이 수요일 백악관 회의에서 우리가 가장 예의주시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이른바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지금 윤리 규정 문제 때문에 이 법안 통과가 꽉 막혀 있는데 여기서 과연 정치적인 타결이 나올지가 핵심이죠. 그런데 예측 시장 폴리마켓 데이터 한번 보실까요? 현재 통과 확률 20%, 실패 확률 80%입니다. 시장은 압도적으로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 20%의 좁은 문을 뚫고 서프라이즈 낙모가 터질지 아니면 예상대로 엎어지면서 시장의 실망 매물이 와르르 쏟아질지 바로 이 수요일 결과가 변동성을 터뜨릴 첫 번째 뇌관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백악관 회의보다 훨씬 더 거대한 진짜가 숨어 있죠. 결정적 트리거, 바로 실질금리입니다. 백악관 회의가 눈앞의 성냥불이라면 실질금리는 시장 전체를 짓누르는 거대한 화약고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지금 장기 실질금리 아주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의 돈줄이 마르는 긴축 조건이 팍팍하게 강화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를 포함한 위험 자산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눈 감고 귀 닫은 것처럼 이 거대한 긴축 트렌드를 일시적으로 무시하고 버티고 있어요. 과연 시장이 이런 무거운 매크로 압력을 영원히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실질금리가 이대로 계속 오르면 결국 시장은 현실을 자각할 수밖에 없고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가격 조정 리스크로 돌아올 겁니다. 자, 오늘 팟썸TV 단독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하위 1%로 극도로 짓눌린 변동성, 그리고 그 위에서 숏 커버링으로 아슬아슬하게 부풀어 오른 지금의 랠리. 과연 상승하는 실질금리라는 이 무거운 매크로의 압박이 팽팽해질 대로 팽팽해진 이 저변동성 풍선을 펑 하고 터트릴 날카로운 바늘이 될까요? 스프링이 튕겨나가기 1초 전인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60일 내로 닥쳐올 30%짜리 거대한 파도에 올라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휩쓸릴 위기입니까? 시장 이면에 숨겨진 진짜 진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추적해 보시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팟썸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 진짜 흥미로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나게 우호적인 규제 완화 제안을 딱 내놨는데 시장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다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호재인데 왜 시장은 잠잠할까요? 오늘 이 현상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핵심 포인트들입니다. SEC의 깜짝 제안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 조용한지, 강세론과 약세론의 팽팽한 의견 대립, 백악관 회의가 가져올 나비 효과, 채굴업체들의 정치적 리스크까지, 팩트부터 향후 전망까지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첫 번째 주제입니다. SEC가 꺼내든 이 깜짝 제안.
도대체 내용이 뭘까요? 최근 암호화폐 업계에서 제일 뜨거운 뉴스가 바로 이거죠. SEC가 특정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맞춤형 공모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토큰 규모가 작든 크든 각각에 맞는 차별화된 경로를 만들어줬고요.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프로젝트가 관리 의무를 다하면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던 증권이라는 굴레에서 아예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게다가 2차 거래에 대해서도 훨씬 부드럽고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과거 미국 시장에서 토큰 출시하는 게 정말 산 넘어 산이었잖아요. 그런 제약들을 피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엄청난 숨통이 트인 겁니다. 자본 형성 측면에서는 말 그대로 대단히 의미 있는 개선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인데 시장은 대체 왜 이렇게 쥐죽은 듯 조용한 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역대급 규제 완화 소식에 시장이 축제 분위기여야 맞잖아요. 근데 현실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관대한 토큰 발행 체제에서 가장 큰 수혜로 볼 게 뻔한 이더리움, 솔라나,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같은 자산들, 가격 변동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꼼짝도 안 했어요. 규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는데 실제 시장은 무반응이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크고 당혹스러운 미스터리인 셈이죠. 세 번째, 강세론과 약세론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두고 시장을 보는 두 가지 엇갈린 시선을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딱 객관적으로 팩트만 보겠습니다. 먼저 강세론자들의 입장이에요. 이분들은 당장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단기적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암호화폐 자본 형성을 위한 규제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좋아졌다는 펀더멘털에 집중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이 호재가 빛을 발할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약세론자들의 시각은 좀 더 서늘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굿뉴스에도 가격이 꿈쩍 안 한다는 건 그만큼 시장 체력이 바닥났다는 증거 아니냐는 거죠. 호재가 호재로 작동하지 않는 이 상황을 단기적으로 아주 위험한 경고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충분히 고개가 끄덕여지는 논리죠. 우리는 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열어두고 균형 있게 시장을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주제, 거시적인 흐름과 최근 가격 움직임을 살펴볼까요? 백악관 회의와 숏 커버링 이야기입니다. 규제 이슈 말고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단기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선물 시장에서 잠깐 65,000달러 선까지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이 비교적 견조하게 버텨준 건 확실히 인상적인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 숨은 진짜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겠죠. 이 상승의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면 꽤 재밌는 사실이 나옵니다. 가격은 올랐는데 미결제 약정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막 새로운 투자 자금이 와르륵 쏟아져 들어와서 가격을 끌어올렸다기보다는 가격 하락에 베팅했던 레버리지 숏 포지션들이 청산되면서, 즉 숏 커버링이 발생하면서 이번 상승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물론 전반적인 위험 자산 시장이 반등할 때 암호화폐도 같이 갈 여력은 충분히 있죠. 하지만 과거에도 이런 숏 커버링 랠리 뒤에 다시 꺾인 경우가 꽤 많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지속 가능한 새로운 강세장 시작입니다 라고 섣불리 단정 짓기엔 아직 좀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예의주시해야 할 다음 단기 촉매제는 뭘까요? 바로 다가오는 백악관 회의입니다. 마이크 셀리그 CFTC 위원장과 업계 임원들이 백악관에 초청될 예정인데요. 우리가 이 회의에서 딱 짚어봐야 할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미국 내 연구 선물 시장의 미래에 대해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그리고 클라리티 상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윤리 규정 문제가 다뤄질지 여부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현재 관련 법안이나 규제 완화에 거는 시장의 기대치는 거의 바닥 수준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워낙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백악관 쪽에서 우리가 좀 타협해볼게 라는 작은 징후만 딱 하나 던져줘도 이게 시장을 강하게 밀어올릴 수 있는 엄청난 뉴스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분석 주제입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인프라 이슈, 특히 채굴업체들의 정치적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암호화폐 채굴업체들이 AI나 고성능 컴퓨팅 데이터 센터로 방향을 싹 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정치적 장애물이 등장했습니다. 예전에 텍사스주에서 프로젝트 자금이나 전력망 영향에 대한 투명성 규정을 빡세게 만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신규 데이터 센터는 기존 전력망 쓰지 말고 자체 전력을 확보해라 하는 꽤 강력한 요건을 도입했습니다.
채굴업체들 입장에선 첩첩산중인 거죠. 이게 그냥 개별주의 조치로 끝날 게 아닙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 때문에 정치인들이 지역 주민들 눈치를 엄청 보고 있거든요. 전기 요금, 전력망 안정성, 물 사용량 이런 지역사회의 우려가 고스란히 정치적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채굴업체들이 처한 딜레마는 명확합니다. 이들이 계획한 AI나 HPC 전환을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기업 가치는 말 그대로 수직 상승할 겁니다. 그 잠재력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금 조달 비용은 너무 비싸고 인허가나 전력 공급을 둘러싼 거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선 그래서 도대체 언제 그 엄청난 수익이 창출되는데? 라는 질문에 선뜻 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어느새 마지막 순서네요. 오늘 짚어본 내용 빠르고 깔끔하게 핵심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3줄 요약입니다. 첫째, SEC가 상당히 파격적이고 우호적인 규제 완화 제안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미미했다. 이는 단기적인 경고 신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비트코인의 6만 5천 달러 반등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단 숏커버링의 결과로 보이며 진짜 시장의 방향성을 가를 촉매제는 다가올 백악관 회의를 지켜봐야 합니다. 셋째, AI로 갈아타려는 채굴업체들은 높은 수익성 이면에 전력망 우려와 선거가 맞물린 거대한 정치적 리스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딱 정리되시죠?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컨텐츠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한 고위험 자산이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케 규제 완화라는 엄청난 호재 속에서도 무서울 정도로 신중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의 시장. 과연 이 팽팽한 균형을 깨뜨릴 다음 카드는 무엇이 될까요? 다음 이 시간에는 백악관 회의가 끝난 직후 그 결과가 시장에 묻힐 진짜 파장과 우리가 당장 확인해야 할 구체적인 지표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팟썸TV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시장 데이터를 가장 빠르고 명쾌하게 짚어드리는 팟썸TV, 오늘의 자료 해설 시간입니다. 팟썸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송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자,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그야말로 불기둥이 솟았죠? 놀랍게도 이 엄청난 랠리의 방화세를 당긴 건 다름 아닌 미국 재무부였습니다. 대체 장막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 준비한 자료를 통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핵심 주제들입니다. 미 재무부의 유동성 조치부터 시작해서 기록적인 숏 청산과 전통금융권의 움직임, 하이퍼리퀴드 규제 이슈, 그리고 향후 3가지 시장 시나리오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거대한 변동성을 깨운 장본인이죠. 미 재무부의 장기 유동성 지원 조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팩트부터 확실히 체크하고 가시죠. 미 재무부가 명목 장기 국채 매입 규모를 전격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 9일부터 시작해서 11월에 있을 다음 분기별 자금 조달 계획, 즉 QRA 발표 때까지 이 오퍼레이션이 이어집니다. 당장 쏟아지는 자금의 물리적인 양보다는 재무부가 시장에 던진 이 시그널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이번 조치는 사실상 재무부 주도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좀 더 나아가면 소프트 수익률 곡선 통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듀레이션을 시장 밖으로 빼내서 장기 자금 조달 비용을 꽉 누르겠다는 의도죠. 쉽게 말해 정책 입안자들이 지금 장기물 시장에 고조되는 압박을 빤히 쳐다보고 있고 이게 더 큰 금융사고로 번지기 전에 유동성을 풀어서 적극적으로 불을 끄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물론 시장의 해석은 팽팽하게 엇갈립니다. 약세론자들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실질 수익률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이 흔들리고 고통스러운 하락 변동성이 올 수 있다고 경계하는 거죠. 반면에 강세론자들은 훨씬 더 큰 그림을 봅니다. 이번 조치 같은 금융 억압 현상이 금융 여건을 완화시키면서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지금보다 2배, 아니 3배까지도 폭등할 수 있는 구조적인 펀더멘털을 깔아줬다고 분석합니다. 우리는 이 2가지 관점을 모두 객관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럼 우린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할까요? 실질 수익률을 쥐고 흔들 것이 지표들을 챙겨보셔야 합니다.
외국인들의 미 국채 매도를 부추기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아직도 끈적끈적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강한 경제 성장세, 그리고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여부를 체크해야겠죠. 거기에 끝이 안 보이는 재정 불균형 문제, 최근 제일 큰 화두인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때문에 쏟아지는 민간 부채 물량까지. 이 모든 게 국채 공급과 수익률에 직결되는 핵심 관전 포인트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매크로 얘기는 이쯤 하고 당장 시장에서 터진 즉각적인 마이크로 액션, 대규모 숏 청산과 전통 금융권의 참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변동성이 마침내 터졌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실현 변동성이 역사적 하위 1% 수준까지 극도로 압축되면서 다들 엄청난 폭발을 예감하셨을 겁니다. 시장은 위로 폭발했죠. 비트코인이 단숨에 약 7% 솟구쳤고 이더리움은 한때 거의 20% 가까이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따 자세히 다룰 하이프 토큰 역시 20% 이상 수직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불기둥에 땔감이 된 건 역시나 무시무시한 대규모 숏 포지션 청산이었습니다. 정확한 팩트를 볼까요? 전 거래소를 통틀어 비트코인에서 약 12억 달러, 이더리움에서 약 8억 달러 규모의 숏 포지션이 싹 다 날아갔습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두고 지난 10월에 시장을 짓눌렀던 레버리지 축소 현상이 이번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터진 완벽한 역전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주목하셔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55억 달러입니다. 이게 무슨 숫자냐고요? 블랙록의 iBit 비트코인 ETF 하루 거래량입니다. 지난 2월 5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번 랠리가 단순한 크립토 고인물들의 레버리지 장난으로 쏘아 올린 게 아니라 이른바 트레드파이, 즉 전통 금융권 투자자들이 엄청난 자금을 싸들고 의미 있게 참전했다는 걸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차트상으로 비트코인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데 여기서도 의견이 팽팽합니다. 강세론자들은 드디어 추세 추정 전략에 불이 들어왔다면서 200일선 위에서 안착만 해주면 새로운 수요가 미친 듯이 몰려올 거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합니다. 반면에 약세론자들은 선 하나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하죠. 단일 기술적 지표 하나만 믿고 베팅하는 건 언제나 리스크가 따른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제일 먼저 챙겨봐야 할 지표는 바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의 동향입니다. 향후 몇 차례의 거래 세션 동안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단말성 이벤트로 끝날지 아니면 지속적인 롱 모멘텀으로 이어질지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나침판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챕터입니다. 이번 장에서 유독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준 하이퍼 리퀴드, HYP의 독특한 규제적 촉매 요인과 그 이면의 역학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겠습니다. 방금 전 HP가 20% 넘게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수치로 보면 사상 최대 거래량을 갱신하며 약 72달러라는 고점까지 급등했습니다. 게다가 하이퍼리퀴드 스트래티지스는 장외 거래까지 싹 다 포함해서 약 40%나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죠.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온기가 돌기도 했지만 여기에는 아주 강력하고 특수한 촉매제가 더해진 결과입니다. 그 강력한 촉매제가 어디서 남았느냐? 바로 백악관입니다. 암호화폐 업계 임원진과 CFTC의 마이크 셀리그 위원장이 회동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규제 당국이 하이퍼 리퀴드를 미국 시장에 도입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 중이라는 발언이 나온 겁니다. KYC 없는 무허가 연구 선물 플랫폼이 합법적인 루트를 타고 미국 본토 유저들에게 서비스될 수 있다는 건 정말 판을 뒤흔들 만한 엄청난 시그널입니다. 물론 이 극단적인 상승 앞에서도 두 가지 해석이 대립합니다. 전통적인 트레이딩 관점의 약세로는 단일 이벤트 하나로 20% 이상 솟구친 캔들에 뒤늦게 올라타는 건 그야말로 불나방 같은 짓이라며 극도로 경계합니다. 하지만 강세론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이들은 반사적 역학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에 주목하죠. 하이퍼 리퀴드 스트래티지스가 이번에 약 5억 7천만 달러라는 미친 거래량을 터뜨렸는데 회사가 이 넘쳐나는 유동성을 일종의 현금 인출기처럼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걸 다시 HYP 매수에 쏟아붓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향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는 분명합니다. 미국 참여자들을 위한 합법적이고 구체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진짜로 윤곽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광범위한 비허가형 시장 전반의 활동과 DAT 자본시장의 파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지 그 실제 데이터를 쫓아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 챕터, 지금껏 살펴본 매크로 유동성 정책과 마이크로 시장 데이터를 싹 다 종합해서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세 가지 객관적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자료에 기반한 가장 객관적인 세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는 강세 시나리오. 재무부의 개입 신호가 2, 3배짜리 구조적 상승 랠리의 방아쇠가 되고 전통 금융권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속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약세 시나리오입니다. 이번 반등이 그저 일시적인 숏 스퀴즈에 불과했고 결국 끈질기게 치솟는 실질 수익률의 압박을 못 이겨 위험 자산들이 다시 꼬꾸라지는 상황이죠. 마지막 셋째는 중립 및 횡보 시나리오입니다. 초기 급등 이후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11월에 있을 재무부의 다음 분기별 자금 조달 계획 발표 때까지 위아래 꽉 막힌 박스권 장세를 지루하게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길 모두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챕터입니다. 오늘 다룬 방대한 자료 해설, 머릿속에 쏙쏙 박히게 핵심만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3줄 요약입니다. 첫째, 미 재무부의 유동성 지원 시그널이 비트코인 12억 달러, 이더리움 8억 달러라는 역대급 숏 청산 폭발을 일으켰다. 둘째, IBT ETF에서 터진 55억 달러의 거래량은 월가, 즉 전통 금융권의 강력한 시장 참전을 증명한다. 셋째, HYPE가 극적으로 솟구친 배경에는 미국 규제 도입 가능성과 내부 자본이 굴러가는 반사적 역학이 숨어 있다.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안내사항 전해드립니다.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컨텐츠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한 고위험 자산이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짚어본 이 묵직한 데이터들, 과연 숏 포지션들이 타들어가며 만든 일시적인 불꽃놀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사려온 메가 사이클의 웅장한 서막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번 팟썸TV 자료 해설 시간에도 가장 빠르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팟썸TV입니다. 오늘 진짜 흥미롭고 어쩌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다들 아시죠? 저희 방송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시경제라는 거대한 물결이 암호화폐라는 미시적 생태계로 어떻게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지 재무부 유동성 신호와 비트코인 체제 변화의 서막에 대해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핵심만 짚어서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 방식으로 빠르고 굵게 짚고 넘어갈 건데요. 재무부의 거시적 신호부터 시작해서 유동성 체제, 온체인 데이터로 보는 비트코인 현물 랠리, 알트코인 쪽의 솔라나 촉매제, 그리고 마지막 향후 세 가지 시나리오 전망까지 논리적으로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재무부 신호와 금융억압에 대한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일단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한번 보죠. 최근에 주식시장은 좀 빠지고 채권 시장도 고전하면서 전통 금융 쪽은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 랠리를 이어가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 힌트가 바로 워싱턴에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수익률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면서 장기물 매입 규모를 기존 20억 달러에서 무려 40억 달러 혹은 그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40억 달러라는 액수 자체가 아니에요.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압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무부가 장기물 금리 상단을 억지로라도 꽉 틀어막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시장에 던졌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YCC 라이트, 그러니까 완화된 수익률 곡선 통제나 금융 억압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펄펄 끓어오르는 압력소 뚜껑이 확 날아가지 않게 정부가 강제로 밸브를 열어서 압력을 조절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강세장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유동성 호재입니다. 금리를 꽉 눌러놓으니까 돈이 자산시장으로 쫙 흘러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약세장 관점에서 보면 좀 다릅니다. 만약 정부가 빚을 줄이려고 예산 삭감 같은
재정 건전화를 같이 밀어붙인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의 돈이 마르면서 이 유동성 호재가 완전히 상쇄돼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뭘 봐야 하느냐?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곧 나올 정부의 재정 건전화 메시지, 실제 지출 삭감이 얼마나 될지, 그 규모, 그리고 재무부가 개입했을 때 장기 채권 수익률이 정말로 꺾이는지 이 움직임을 반드시 모니터링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와서 두 번째 섹션, 유동성 체제와 비트코인의 관계입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방금 말씀드린 이 재무부의 정책 신호가 대체 왜 암호화폐 시장에 거대한 유동성 체제 전환을 가져다 주는 걸까요? 왼쪽을 보시면 그동안은 AI 붐처럼 기업의 이익 성장이 주도하는 시장이었죠.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을 때는 주식이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실까요? 통화량, 그러니까 M2나 중앙은행 대차대조표가 늘어나면서 유동성 증가율이 기업 이익 성장률을 압도하기 시작하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항상 주식 시장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부의 이번 금리 억제 정책은요, 우리가 AI 주도의 주식 사이클에서 광범위한 유동성이 쏟아지는 비트코인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실질 수익률 하락이거든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재무부가 장기 금리를 성공적으로 통제했을 때 그 효과가 단기물이나 중기물 금리까지 쫙 퍼져나가는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관적으로 보면 정부가 장기물만 간신히 틀어막고 단기 금리에는 손도 못 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은 앞으로 수익률 곡선에 단기 및 중기 구간이 진짜로 같이 떨어지는지 이걸 핵심 지표로 추적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섹션, 거시경제에서 이제 미시적인 온체인 데이터로 렌즈를 좁혀보겠습니다. 현물 주도용 랠리 분석입니다. 제가 이번 데이터 보면서 정말 흥미로웠던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지금 비트코인 상승장이 얼마나 튼튼한지 현재 시장 구조를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거든요. 첫 번째 열부터 볼까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르는데도 무리하게 빚내서 투자하는 영구 선물, 미결제 약정은 오히려 줄었고 심지어 펀딩 레이트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레버리지로 억지로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밀어올리느냐? 두 번째 열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ETF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아주 견고합니다. 진짜 돈, 즉 현물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옵션 시장에서도 25델타 스큐가 콜옵션 쪽으로 확 쏠리면서 트레이더들이 추가 상승에 기꺼이 돈을 베팅하고 있어요. 단순한 숏스퀴즈가 아니라 너무나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상승장이라는 걸 온체인 데이터가 증명해주고 있는 셈이죠. 물론 분석할 땐 양쪽을 다 봐야겠죠. 강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튼튼한 현물 수요가 시장을 더 높은 곳으로 캐리할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약세 관점에서의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어요. 만약 시장을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이 ETF 순 유입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끊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레버리지가 없다는 건 현물 매수세가 비어버렸을 때 가격을 방어해줄 쿠션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일 아침 1일 비트코인 ETF 순 유입량이랑 옵션 25-델타 스큐 방향이 계속 유지되는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섹션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넘어서 알트코인 생태계로 넘어가 보죠. 솔라나 네트워크 구조 변화입니다. 거시경제에 집중하다 보면 자칫 놓치기 쉬운데 이번 주말 알트코인 쪽에 아주 강력한 촉매제가 하나 대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솔라나의 두 가지 심드 제한 투표인데요. 이게 통과되면 솔라나 생태계의 경제 모델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수료 모델이 바뀌어요. 기존에는 정액제였는데 이걸 네트워크 사용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델로 바꿉니다. 사람들이 몰리면 수수료 소각량이 미친 듯이 늘어나는 구조죠. 두 번째가 진짜 핵심인데 신규 발행 일정을 바꿔서 미래에 시장에 풀릴 코인 물량을 아주 근본적으로 싹둑 잘라버리는 디플레이션 정책을 도입하는 겁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원 가까이 되죠. 현재 가격 기준으로 이 제한이 통과됐을 때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발행 감소 예상액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강세론자들은 이 막대한 공급 충격이 솔라나 가격을 로켓처럼 쏘아 올릴 구조적 업그레이드라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회의론자들은 이게 결국 검증자들의 수익을 깎아먹어서 장기적으로는 네트워크 보안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하죠. 이번 주말 진행될 투표 결과가 어느 쪽으로 결론 날지 무조건 확인하셔야겠죠? 다섯 번째 섹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서 3가지의 시나리오로 향후 시장 방향성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데 이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저희가 거시 정책 신호랑 미시적 온체인 데이터를 싹 다 종합해서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3가지 시나리오로 그려봤습니다. 첫 번째 강세 시나리오는 재무부의 YCC 라이트가 유동성을 미친 듯이 뿜어내고 동시에 지금의 폭발적인 현물 수요가 유지되면서 랠리가 쭉 이어지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 약세 시나리오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팍팍 줄이면서 유동성이 말라붙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ETF 매수세까지 식어버리면서 시장이 훅 조정을 받는 경우죠. 마지막 횡보 시나리오는 유동성을 푸는 정책과 조이는 긴축 정책이 서로 팽팽하게 충돌하면서 시장의 갈피를 못 잡고 박스권 안에서 눈치만 보는 상황입니다. 저희 팟썸TV는 특정 방향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직접 저울질해 보시는 게 핵심입니다. 자, 벌써 마지막 섹션이네요. 오늘 다룬 방대한 내용, 핵심 요약과 관전 포인트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복잡했던 데이터들 딱 3줄로 머릿속에 각인시켜 드릴게요. 첫째, 재무부의 금리 통제 움직임은 주식에서 비트코인으로 유동성 패러다임이 확 넘어오는 거대한 신호탄일 수 있다. 둘째, 지금 비트코인이 오르는 건 빚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찐 현물이 밀어올리는 진짜 백이 건전한 랠리다. 셋째, 이번 주말에 솔라나의 15억 달러짜리 공급 축소 투표가 있으니 무조건 주시해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쭉 살펴본 이 거대한 정책의 변화가 그냥 한두 달짜리 단기 호재로 끝날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지배하는 완전히 새로운 유동성 체제로 넘어가는 궁극적인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글로벌 자금 흐름의 룰이 통째로 바뀌고 있는 이 엄청난 전환의 순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앞으로의 변화를 저와 함께 예의주시해 보시죠. 본방송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컨텐츠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한 고위험 자산이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의 해설은 여러분의 투자 통찰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번에는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시나리오 중 시장이 과연 어느 쪽으로 병향을 틀었는지 새로운 온체인 데이터를 듬뿍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팟썸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